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일본의 코로나 상황이 더욱 심각한 상태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여주는가 하면 정말 위험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비상사태 선언은 무의미한 상황이고 도쿄의 확진자는 5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올림픽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IOC는 도쿄 올림픽을 위해 손흥민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비상사태 선언이 됐으니 외출을 자제하자는 팻말을 들고 거리를 행진 중인 일본 공무원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국내 네티즌들에게 많은 비웃음을 사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TV, 라디오, 문자메시지, 인터넷, 카카오톡을 통해서 수차례 공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처럼 사람이 직접 아날로그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에서 펼쳐지고 있는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런 행동이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일본의 상황이 점점 악화되자 일본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비상사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사회의 변화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난 11일 요코하마시는 대규모 성년식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성년식은 행사장 2곳에서 4차례에 걸쳐 총 8번을 열었고 수천 명의 인원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대규모 행사는 일본 내에서도 커다란 비판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요코하마시는 예년보다 참여 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축소했고 참석자들의 체온을 재고 손소독제를 비치했다고 밝히며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대규모 성인식도 황당한데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코하마 맘모스 성인식, 모리 시장은 결석, 새로운 성인 절도 있는 행동을 믿는다. 그렇습니다. 정작 이런 성인식을 벌여놓은 시장은 말썽 부리지 말고 잘해라 식의 말 한마디만 남겨놓고 대상포진을 핑계로 입원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일본에서 발생하는 감염자 중 20대 감염자의 증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11일에는 같은 수가 반복되는 것을 행운의 날로 보고 전국 각지의 빠칭코에 수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발표한 비상사태 선언에 대한 대국민 공지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음식점과 노래방 등으로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합니다. 놀이터와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해서도 음식점과 비슷하게 적용됩니다. 놀이터와 극장, 영화관 등에 대해서도 인원수의 상한과 수용 비율 조건을 지키도록 촉구합니다. 학교에 대해서는 일제 휴교는 요청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이나 방과 후 아동클럽 등에 대해서도 개소를 요청합니다. 입시 등은 예정대로 실시됩니다. 비상사태임에도 아이들은 여전히 학교에 가고 상업시설은 영업금지가 아닌 시간조절, 인원조절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강제가 아닌 요청에 불과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실시하고 있는 거리두기 2단계보다 못한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이 전국에서 벌어지고 상황이 더 심각해지다 보니 일본 정부는 수도권 중심 비상사태 선언을 11개 지역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긴급 사태를 추가로 선포한 것 자체가 감염 확산이 좀처럼 억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다음 달 7일 종료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긴급 사태 처음 선언 때는 일본 전체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통계상 368명에 불과해서 지금보다 감염이 훨씬 느리게 확산했지만 긴급 사태는 49일간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 상황은 하루 확진자가 7,000명이 넘어가는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일본에서 2번째 변이 바이러스가 최초로 발견됐습니다. 이번에 일본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가 문제가 되는 것은 영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변이체의 나쁜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 변이체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감염력이 최대 70%나 빠릅니다. 남아공 변이체는 항체를 10배 감소시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바이러스가 일본에 퍼지기 시작했고 일본은 더 큰 위기 상황으로 빠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최근 도쿄의 상황을 살펴보면 2684명 검사에 확진자가 1433명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확진율이 53%가 넘어가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확진자 중 20대가 가장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초기 일본 정부는 적게 검사하면 감염자도 적게 나온다며 검사에 소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적게 검사하고 있는데 이제는 감염자가 50%를 넘어가며 폭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허술한 긴급사태라 하더라도 이런 상황이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스가 내각의 지지율은 폭락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중의원 해산은 언제가 될지 불투명하게 됐고 스가 총리의 총리직까지 위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11일 새벽 일본 해상보안청의 측량선이 한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침범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1일 새벽 0시 제주 동남쪽 139km 해상 일본 해상보안청의 측량선 소요호가 한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침범했습니다. 해경은 즉시 3,000톤급 경비함을 보내 이곳이 이이지 한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임을 밝히고 한국 정부의 동의 없는 측량 조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소요호가 퇴거를 거부하며 40시간 가까이 대치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일본 쪽은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기 때문에 한국의 요구를 거부하고 조사 활동을 계속 이어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카타오 카츠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해상보안청 측량선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서 정당한 조사를 했다며 한국 쪽의 중지 요구 등은 수용할 수 없다고 외교 경로를 통해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해상보안청은 조사 활동을 다음 달까지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일본은 코로나로 인해 나라가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갑자기 이런 도발을 하는 것일까요? 이번 사건을 보고 있으면 2018년 12월에 있었던 초계기 사건이 떠오릅니다. 당시 초계기 사건은 일본이 혐한을 본격적으로 정치에 이용한 상징적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도발도 혐한을 이용한 국내 시선 돌리기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좋지 않은 국민들의 감정을 혐한으로 돌리고 지지율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러한 혐한 정치보다 자신들의 국내 문제 해결에 힘써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내 상황이 수렁으로 빠지면서 도쿄 올림픽도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IOC가 정말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IOC가 운영하는 올림픽 온라인 뉴스 전문 사이트 올림픽 채널은 7일 손흥민에 대한 현재 상황과 과거 리우올림픽 활약상에 대해 집중 조명하며 손흥민이 나라를 위해 뛰는 것을 좋아해 와일드카드로 도쿄올림픽에 참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만약 2회 연속 올림픽에 참가한다면 한국 올림픽 축구 대표팀에 큰 힘이 될 것이고 전 세계 수백만 팬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발언이 IOC 독단적인 생각일까요? 아니면 일본의 의견이 전달된 것일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IOC의 희망과 달리 손흥민이 도쿄올림픽에 출전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손흥민이 참가 의사를 보여도 소속팀 토트넘에서 반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은 피파 대회와 같은 의무 차출 대회가 아닙니다. 또 올림픽 기간이 유럽 축구 시즌이 시작되는 시기와 겹치기도 합니다. 게다가 1년 연기된 도쿄올림픽 개최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하고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는 부분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릅니다. 손흥민도 아시안게임 이후 리그에서 누적된 피로감을 호소한 적이 있어서 무리하게 참가 의사를 밝히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손흥민은 2018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함으로 군면제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올림픽에 나갈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일본 상황에서 도쿄올림픽을 치를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데 손흥민 카드를 꺼낸 것은 너무 앞선 무리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일본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까지 출현한 상태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에 대한 방역을 더욱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잊지 말고 실천하시기 부탁드립니다.